여러분, 제가 어제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공장들의 셧다운이 된다, 그러면서 4월 위기설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하루 만에 뭐 가시적인 결과락하기는 좀 그렇죠. 예. 가시적인 결과락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셧다운을 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울산 제1공장이 셧다운합니다. 울산 제1공장. 여기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코나, 예, 그리고 전기 자동차 아이오닉 5 이거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감산하는 거죠. 예.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문을 닫는 거예요. 파워트레인, 여기 파워트레인이라는 모듈, 이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코나를 6,000대 정도 생산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6,000대 가량의 손실을 입는 거죠. 여기다가 기아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4월부터, 지금 앞으로 4월부터죠. 4월부터 화성공장의 특권 없앤다. 특권 없애서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품귀, 반도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기아도 SUV 차종인 소렌토, 니로, 그 다음에 K8이라는 신형 세단, 이거 생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GM 자동차는, 한국 GM은요 3월 중순부터 약 5,000대 정도의 차질을 빚었고요. 공장이 지금 가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르노, 닛산은요. 르노, 닛산도 전 세계적으로 감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르노, 삼성, 대한민국은 어려운데, 예, 여기에 감산까지 가게 되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체의 위기설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쌍용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용차는 월급의 50%밖에 못 주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쌍용차도 저게 새로운 내수제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수순으로. 망하는 수순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발전될 겁니다. 이것은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에 따르는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들도 셧다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중국에서 5만 대가량 이미 감산을 했고요. 아우디는 1분기 휴직 인원이 10,000명 정도 예상한대. 10,000명.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공장들 돌아가면서 셧다운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반도체 품귀가 사실 한국 자동차 시장에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 건 당연한데, 예, 여기에다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어떤 위기까지도, 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요 반도체는 지금 생산량이 엄청 부족합니다. 원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2020년에는 38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다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2015년, 17년, 19년 사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공장이 쉽게 말하면 가동률을 확 낮췄어요. 사람을 많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2021년 들면서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동차 수요가.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자동차 반도체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이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자체가 이게 설비 투자를 요하는, 예, 그런 장치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못하니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2019년까지 보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3%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 산업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 시장도 어려운 데다가 부품이 없어서 만들지 못해서 못 파는 그런 결과도 지금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기업들이 힘들어할 때 선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돈도 투자하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도 하고 또 연구개발 지원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잘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진짜 필요한 현장에 즉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나요? 안 잡으면 다행이에요. 안 잡으면. 오히려 저는 정부가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규제로 몰아붙이고 그죠? 벌금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세금까지 엄청나게 때리는 그런 세력이 정부예요. 결국 정부는 도와주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또 자동차 업종은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도 그렇지만 한국 시장이 저는 더 어렵고 더 힘겹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닥쳤습니다. 자동차가 제가 4월 위기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닥치는 걸 보니까 생산은 하면 되는데 생산을 못해서 못 파는 그러면서 고정비와 유지비가 계속해서 나가는 그러면서 재무가 나빠지니까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정책 부재가 오히려 기업을 더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